지금부터 현대부의 제272회 1차 정례회 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반상의 국기장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일자를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장님이 교회사가 있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날 6월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비회기 중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근본 저희 공무 국외 출장으로 인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만큼 의원들께서는 해운대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근본 국외 출장에서 배워온 여러 가지 것들을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김성수 구청장 및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은 내년도 예산 편성의 이정표이자 재정 건정성의 좌표입니다. 결산을 잘해야 또 예산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온 여러분께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살펴보셔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집행부에는 충분한 자료 준비로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벌써 6월입니다. 일상이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던 일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는 다가오는 장마와 폭염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난 위험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과 복구 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의 소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통. 제가 말들은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행적인 그런 소통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알맞는 그런 정보적인 판단과 기능이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이 곧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소통과 협치 그리고 상생의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실 과장님들께서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요. 지난 임시회 때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부소장조차 참석이 안 된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통과 협치 그리고 상생을 위해서라도 우리 서로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39만 우리 해운대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자리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정례회 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었으므로 해운대 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회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제272 정례회 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해운대구의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 후 10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나훈호 의원, 송민우 의원, 이상권 의원, 김백철 의원, 문현신 의원, 남재윤 의원 등 대표 발의로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박지혜 의원, 남지우 의원 대표 발의로 2건의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서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등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 발언 관련해서 김성근 의원,
이상권 의원, 최명진 의원 등 세 분으로부터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성식 의원, 나근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72회 정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정례 회기를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2항 집합 건축물 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소사 특별위원회 위원사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합 건축물 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유정자 나그도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김성군, 김미희 의원을 새로이 보임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집합 건축물 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사 보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문현신 의원, 최명진 의원, 김백철 의원, 나근호 의원, 박지혜 의원, 송민우 의원, 남지원 의원, 김미희 의원 이상 8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바다를 향한 살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박지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바다를 향한 살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바다를 향한 대형 학살과도 같은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바다에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고 있고 그 생물은 곧 인간에게 돌아온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과 소금은 말할 것도 없이 오염될 것이다. 앞으로 물을 마실 때마다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싶은가? 온갖 음식에 소금을 칠 때마다 벌벌 떨고 싶은가?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살인과도 같다. 이것은 명백한 대량 학살이다. 물론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은 그동안 종종 학살을 해오곤 했다. 지금 이 일이 시간이 지나 또 역사가 되었을 때 당신은 이 학살을 한 살인자를 도운 방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적극 반대하여 영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일본은 전 세계 바다를 죽음으로 만들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고 오염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인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국제사회 또 하나의 역사적인 대량 학살로 기록될 것이 뻔한 이 행위는 우리 모두를 방관자로 지켜봐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저항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누구도 바다에 130만 톤이 넘는 독극물을 투기할 권리를 가진 자는 없다. 바다는 전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고 생명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자주 비교되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험을 비춰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 중 음식물을 통한 피폭 피해가 80에서 90%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마셔도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일본은 그 누구보다 방사능에 민감했고 엄격하게 수입식품을 규제했다. 핵 폐기물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던 일본인들은 어디 가는가? 그 당시 일본인들은 방사능 생선을 먹게 됐다며 분노했고 수입되는 유럽산 식품에는 죽음의 죄가 뿌려진 유럽산 식품이라며 돌려보냈다. 또한 1993년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일본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일본은 G7 회의를 통해 러시아가 바다에 핵 폐기물을 방류한 것과 관련해 당시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핵 폐기물의 해양 방류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는 현 시점인 일본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방류될 방사능 오염수의 몇 가지 성분만 밝혀졌을 뿐 남아있을 최종 방사성 물질이 무엇일지 모른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탄소 14와 세슘 137 등 64종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삼중수소는 해양 생물에 축적된다. 일본은 다액종 제거 설비로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고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64종의 방사능 물질 중 삼중수소와 탄소 14는 처음부터 거를 수 없게 설계되어 있으며 다른 방사능 물질도 희석될 뿐 해양에 방류된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인류적 우려와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더불어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이 폐로되지 않는 이상 원전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방류 기간을 일본이 계획한 목표 기간인 30년을 훨씬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이득 외에는 주변국에는 이득이 하나도 없는 일이다. 지금 방류한 오염수가 곧 우리의 밥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바다는 누군가의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겐 소중한 생명수이다. 바닷속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존재하고 누구도 이들에게 대형 학살을 선고할 수 없다. 공기나 전기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사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래 세대들의 생명수인 바다에 성분도 모르는 독극물을 버릴 수 없다. 방류된 오염수가 해운대구 해안에 도달하면 주민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해운대구 의회는 해운대구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한치의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량 학살과도 같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수많은 해양 생명들을 학살할 권리가 없고 오염수 방류는 곧 전 세계를 상대로 제3차 세계대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음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아무런 이익 없이 피해만 안기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의와 연대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적극 대응하라.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잠시만 정해 요청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사진에 관하겠습니다. 아, 예, 말씀하십시오. 나와서 있겠습니다. 예, 나와서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 박기훈 의원입니다. 박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020년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폐기물 방류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사실입니다. 해역에서 기준치가 넘는 방사선 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내 영양 여부가 주목이 되고 오염된 후쿠시마 바닷물이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들을 흘러 들거나 오염된 물고기가 우리나라 해역으로 이동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일본 정부와 IAEA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증명하여 우리 바다에는 민주당이 선동하는 것처럼 피해가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 의원 여러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허무맹랑한 쇼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바다를 기고 있으며 수산업에 대한 종사하는 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동할 경우 우리 경제와 우리 관광은 폭망하게 됩니다. 자중하시길 바라며 본의원 또 정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만한 의사진행에 저도 의사진을 의사진이 가능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회하기 전에 우리 김성군 의원님께서 찬성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반송민 1, 2동 김성군 의원입니다. 좀 전에 평소 존경하는 박기훈 국민의힘 의원께서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반대 결의안에 찬성하지 못하겠다는 이사진행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원전 오염수가 인간에 치명적이고 모든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은 우리들은 물론 일본과 세계인들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염수 폐해에 대하여서는 좀 전에 우리 당 박지혜 의원이 발언을 했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워낙 많이 다루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 제252회 임시회 때 이상곤 서정학 위원 외 18명 전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개월 13일 후에는 임말숙 의원 외 17명이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및 철회 결의안이 제가 서 있는 이곳 해운대구 의회에서 여야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박기훈 의원님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해운대 주민들은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운대 구청장이 홍순원 구청장에서 옆에 계신 김성수 구청장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의회는 오로지 해운대 주민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하는데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실력보다 신뢰입니다. 39만 해운대 주민들이 뽑아준 우리들이 2년도 안 돼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며 신뢰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간곡히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절대 방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의원 모두의 지지로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토론 시간이고요. 사실상 박기훈 의원님이 좀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반대 토론을 하셨고요. 그리고 찬성 토론으로 우리 김성군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으로 종결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토론은 두 분으로 종결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코자 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바다를 향한 살인 1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의원 9명, 반대 의원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바다를 향한 살인 1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기로 하였으나 자기 회의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해운대 구민 여러분, 보다 나은 해운대 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과 소통하며 해운대 구민의 복리 정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다 세심한 교통복지 표지판을 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된 재송일동 더불어민주당 이상권 의원입니다. 저는 교통지도봉사단체에 가입하여 5년 동안 아침에 교차로와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에 교통체계와 교통표지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번 스페인 국외 출장 시에도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스페인 운전자의 국민성을 살펴보면 그것은 횡단보도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스페인은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사람이 있으면 우선 멈춤과 사람 우선 통행이었습니다. 갓길에 서서 차량을 지나가라고 몇 번을 손질해도 끝까지 횡단보도를 무사히 지나가도록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통지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신호보다 수신호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수신호를 무시하고 방향 지식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많은 분들이 우회전, 좌회전을 하고 있으며 차를 먼저 들이미는 분이 먼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스페인의 교통문화와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통표지판들입니다. 종류가 참 많습니다. 아니, 종류만 많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우리나라 주차 표지판입니다. 깔끔합니다. 꼼꼼한 스페인 주차 표지판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주차 표시는 되어 있는데 어디쯤인지 주변을 몇 번 헤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스페인처럼 이렇게 하살표와 거리를 표시해 놓으면 좀 더 빨리 주차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도로 교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심함까지 갖춘 주차 표지판입니다. 주차 가능 시간까지 운전자를 위한 세심함이 묻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주차 단속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들의 주차를 위한 이런 표지판이 해운대 구석구석에 설치되기를 바라봅니다. 교통 이용자들 배려한 교통 표지판들입니다. 색상 배열과 배치 그리고 해당 교통 이용자들 배려한 교통 표지판입니다. 우리는 안 되겠습니까? 교통 표지판으로 서로의 의사 전달이 된 교통 표지판입니다. 교통 표지판 하나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 교통 선진국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교통시설들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시설들과는 다르게 곡선을 사용하고 표지판에 맞게 색상을 배열하여 전달의 역할과 도시 환경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교통 표지판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는 언어적 소통 방법과 비언어적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 표지판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교통 흐름의 중요한 의사 전달과 교통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인 교통 표지판을 잘 활용하여 관광 해운대의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고 동시에 교통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표시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해운대의 교통 표지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인연과 기회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게 하고 녹여들게 하는 것이 그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로 길고 길었던 코로나19가 사실상 종료되었고 6월 1일부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임시 개장하면서 해운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전년도보다 많이 유입될 것이란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 유입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업계와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TDI는 2022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데이터 드래곤을 활용해 부산 주요 해수욕장의 전국 검색량을 조사한 결과 해운대 해수욕장은 6,454건, 강원리 해수욕장은 7,369건에 비해 그 수치가 낮았습니다. 이것은 여름 휴가철 부산 지역 소재 해수욕장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도 측면에서 강안리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MZ세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살펴보더라도 강안리 해수욕장은 58만 건, 해운대 해수욕장은 44만 건으로 강안리 해수욕장보다 20, 30대 젊은 세대를 흡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 수치에서 나왔듯이 어쩌면 이것은 예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보는 해운대 해수욕장은 해운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안리 등 주변 해수욕장에 비해 즐길 거리, 즉 특색 있는 볼거리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2030 엑스포 유치기원 실사단이 해운대를 방문함에 따라 군함로를 중심으로 새롭게 단장해 구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방안은 아닙니다. 인근 강안리 해수욕장은 매주 토요일 매회 10분 내외로 진행되는 전국 최초의 상설 드론 라이트 쇼를 개최해 드론을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야간 관광 킬러 콘텐츠로 자리잡아 부산 시민들과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관람하기 위해 강안리 해변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에 따른 지역 상권은 더욱 높으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MZ세대들의 핫플 지역으로 널리 퍼져 다시금 사람들이 방문하는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해운대 주변 해수욕장은 어떻습니까? 해수욕장 주변으로 많은 숙박시설이 있지만 잠을 자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뿐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인 군함로 상권과 해리단길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특구 사업에 선정된 시설은 송정 죽도 해양레저 거점 시설, 송정 마리나, 동백정 해양레저 시설, 센텀 마리나 등 총 4곳입니다. 송정 마리나는 건물 외부에 깨진 유리창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식당 간판이 내걸려 있으나 모두 폐업해 내부는 빈 상태로 방치돼 있으며 송정 죽도 해양 레저 거점은 그저 흉물로 남아 죽도공원을 찾는 이들이 건물을 언제 철거하는지 물을 지경입니다. 센텀 마리나 파크 역시 건물 외부 곳곳이 녹이 쓸고 오랫동안 방치돼 색이 반색된 구명용품들을 보관함에 버려져 있는 상태고 동백섬 해양 레저 시설인 더베이 101을 제외하고는 폐업한 상태로 시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베이 101 역시 요트와 제트보트 등 해양 레저 활동보다는 부대 시설만 성업 중인 상황입니다. 해운대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바다를 가지고 있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해양 레저를 통해 관광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해운대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홍순원 전 청장 때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해운대는 해양 레저 및 관광특구로서 변화와 발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좋은 정책은 적극 지지해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부족한 부분은 함께 메워나가기 위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소통해서 우리 구가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해운대구가 전 세계 1위의 관광특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